2015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세돌 선수가 단명곡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탄샤오 선수를 맞이해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고요. 승리 자체도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그보다도 네. 내용면에 있어서도 평소에 이세돌 선수에게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진중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기쁨 2배입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판도 참 빅매치였지만 또 다른 빅매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김지석 선수와 중국 랭킹 1위 스위웨이 선수의 대국을 저희가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국 랭킹 1위 스위웨이 선수, 오랫동안 중국의 최강자로 군림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김지석 선수가 최근에 3연승 중이고 그리고 오늘 대국도 중반 이후에 지금 승기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네, 지금부터 김지석 선수의 대국 함께 보시죠. 자, 현재 형세는 흑이 중앙에 두터운 만큼 조금 유리한 상황인데요. 마지막 수로 그 상변에 붙였었어요. 네, 지금 상황은 이제 이쪽에 있는 백돌을 공격을 하면서 이 좌측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백돌이 살아있다면 건드려서 괜히 손해를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지금은 스위웨이 선수가 이쪽에 끊는 이쪽의 단점도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이쪽에 돌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양쪽을 커버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마지막 전투에서 흑은 이쪽에 빵따냄을 얻었고 백은 이곳 단수 그리고 약간의 악수를 얻었습니다. 네. 이 교환에서 명백히 김지석 선수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바둑도 흑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두고 나서 보니까 그 붙이는 수도 중앙 봉쇄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붙이는 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자리를 끊는 것도 원래는 뭐 그냥 있거나 해야지 이 수 자체가 악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그냥 여기를 이었다가는 여기를 젖혀서 안쪽 사활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흑이 잡으러 갔을 때 지금은 연결이 되니까요. 네, 어쨌든 이 바둑은 뭐 흑이 좀 주도권을 잡은 바둑이네요. 네. 조금 흑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딱 집만 봤을 때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금은 우상기 쪽에 백이 호구가 왔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흑도 이 부분에서 좀 얻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중앙 쪽의 처리가 조금 잘 된다면 김지석 선수 이 바둑 잡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이 중앙이라는 곳이 워낙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텀을 집으로 만들 때 한 방에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좀 경계를 해야겠죠. 그런 네. 부분은. 언제나 그렇지만 유리한 바둑으로 이기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네. 아, 그곳을 먼저 끊습니까? 거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던 자리였는데요. 그쪽을 끊어갑니까? 그 4점과 3점이 좀 약점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일단 백은 뭐 바깥쪽에서 단수를 칠 수는 없고 네. 당연히 이쪽을 이겨야 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나가나요? 아니겠죠. 이거는 바로요. 당연히 장문으로 잡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둬서 뭔가 나중에 끊으면은 백이 달리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끊어둔 의미 뭐 그런 쪽으로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저수 자체는 백돌이 이곳에 있어도 끊으면 지금 뒤로 단수 칠 수는 없고 이렇게밖에 못 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네. 상황이면 이제 흙이 끊을 때 교환이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끊었다는 건 뭐 당장 어떤 수를 결행하겠다는 의미 같아요. 네, 뭐 그런 의미인데 글쎄요. 나중에 끊어도 되는 자리를 이제 지금 끊었다는 것은 어차피 나갈 수 없는 바에야 어떤 뜻일지. 자, 백의 응수는 필연이었고요. 바로 낙. 지금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그 중국 서버로 저희가 받다 보니까 조금 수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뭔가 이상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 점을 나갈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단수만 쳐도 축인데요. 네, 뭐 장문도 되고 축도 되고. 네, 과연 어떤 수순이 이어질지. 끊어놓고 끊습니다. 이제 뭐 축장문은 안 되고요. 확실히 이 김지석 선수가 국면을 마무리하는 이 능력도 수일길 위주로 풀어가죠. 지금 여기를 끊고 끊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노골적으로 중앙에 집을 지어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네. 만약 그냥 실리파의 기사였다면 네. 좀 끝내기로 좀 집을 정리를 하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을 텐데요. 그런 쪽을 먼저 생각해 봤겠죠. 네. 뭔가 백의 약점을 지금 추궁을 하면서 김지석 선수는 국면을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전 수일기에 있어서 중국의 스위에 선수 절대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백의 돌 모양을 무너뜨리긴 했는데 만약에 어느 쪽이든 백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다면 이 끊는 수 자체는 오히려 백의 머리를 중앙 쪽으로 내밀게 해주어서 대악수입니다. 네. 그 수가 악수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전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네. 네, 지금 거길 밀어서 이쪽을 잡는 것과 여기 젖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젖힐 때 다른 수는 없고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네. 한 번 더 잇고 호구 친다면 이 백돌은 갈 데가 없죠. 중앙이 두터운 만큼 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늘면 그때는 이쪽이 잡히고요. 네.
네, 두 선수 모두 이런 쪽의 수일기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선수라서 어떤 결말이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자, 김지석 선수도 뭔가 수를 보지 않고는 이렇게 결행하진 않았겠죠. 네, 뭔가 유리한 쪽에서 계속 전단을 구하는 것이 신기한 흐름이긴 한데요. 자, 백도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쌍방 피할 수 없는 전투고 어떨지. 흑이 여기를 젖혔다는 것은 무조건 여기는 일단 잊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을 젖혀서 이제 바꿔치기를 하고 나서 중앙 쪽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또 하나는 여기를 나가서 아예 이 백돌이 잡히는지를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승부로 가자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거의 필연으로 진행이 네. 될 것 같거든요. 만약 백이 나간다면 흑도 다른 길은 잘 보이지 않고요. 여기를 두고 잡을 때 이쪽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쪽까지는 뭐 당연히 둬야 하죠. 네, 이제 그때 이 중앙 쪽으로 백이 탈출해서 이 부근에서 한 집을 낼 수 있느냐의 승부입니다. 이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항상 이 잡으러 가는 건 늘 떨리거든요. 네. 한 방에 역전될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고요.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 장면에서 젖혀서 서로 뭐 받고 받는 그 정도의 바꿔치기 후에 중앙의 흙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 그걸 봐야겠습니다. 원래 흙이 먼저 여기를 막았다면 집이 크게 서로 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흙은 5점을 잡고 백도 5점을 잡았죠. 여기까지 치면 6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백집이 약간 늘어났거나 집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앙을 제외하면 흙이 좀 불리하고, 네. 대신에 중앙에서 조금만 내도 이제 흙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둘 줄은 저로서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지금 김지석 선수의 선택은 전혀 타협이 아니죠. 네. 이건 다 잡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백이 이수로 이제 단수 치고 막았다면 아마 타협을 했을 텐데, 김지석 선수는 이 는수를 완착이라고 보는 겁니다.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수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끝까지 흙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둬야 하는데, 여기를 끼웠을 때 여기를 잡으면 이거는 뭐 여기도 남고 이쪽에 백도 못 네. 살아 있어서 이 피해가 크고, 바꿔치기는 안 네.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이건 백이 안 되고,
항상 끼울 때 이제 백이 잡는 자리라고 본다면 흑은 끊고 여기를 이으면 안전합니다. 그럼 백이 5점을 나갔을 때 김지석 선수는 잡을 수 있다고 본 거네요. 네,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를 나가면 치받고 잡을 때 이 정도 한 칸을 띄어서 이걸로 백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따내면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다시 살려주고 뭔가 중앙을 이제는 확실히 지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의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어떨지. 중앙이 워낙 두텁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몰다 보면 흙이 이런 자리에 계속 돌이 오면 우상기의 사활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좀 고전인 싸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흐름 자체가 김지석 선수가 또 워낙 좋았던 흐름이고 그런 면에서 약간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가도 좋았는데 네. 굳이 이렇게 가야 하느냐는 거죠. 때론 이런 식의 정리가 더 깔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을 잡으러 가지 않고 대략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사석은 여전히 흙이 3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사석까지 25, 30, 35, 40, 51. 흙은 중앙을 아예 세지 않고 그냥 이 2집 정도만 셌을 때 한 57집 정도 납니다. 네. 백은 한 67집 정도. 그러면 집은 확실히 많고요, 백이.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흙이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백은 이 3점을 잡았죠. 게다가 여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던 것과 집 모양에서는 완벽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흙이 중앙에서 뭐 한 20집 정도 내면 흙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백도를 잡으러 가야 합니다. 네. 이제 대략 타협이 된다면 쉽게 정리를 해서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딸 때 이제 끝까지 흙이 잡으러 가지 못해서 여기를 호구 치고 네. 백은 안에서 사는 이제 그 정도가 타협인데 과연 이렇게 하고 나서 20집 정도 낼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애매하다면 그 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흙의 작전이 좋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은 잡으러 가고 싶은 자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네. 없습니다. 흙도. 뭔가 우상기 쪽과 엮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주 서로 간의 묘한 승부 호흡입니다. 애초에 백이 여기를 늘지 않고 뭐 정확하게 둔다면 그냥 단수 치고 나갈 때 그때 이쪽을 막는다던가 했으면은 백은 안전했죠. 이제 살려 나오는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들여다보는 것이 흙에 걸리고 여기가 전부 막혔습니다. 뭐 찔러도 막으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흑이 이곳을 두거나 또는 이런 곳을 틀어 막았을 때 이 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본 스웨 선수가 그 형태보다는 밀고 뭐 이쪽을 흑이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마늘모로 두는 것이 좀 더 중앙을 깨 들어가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서 유도를 한 것이고 네. 또 그 타이밍에 흑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의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흑이 잡으러 간다면 네. 지금 이 시간쯤이면 두 대국자 모두 초읽기에 이제 뭐 이미 들어갔거나 아니면 곧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승패를 놓고 이 사활 공방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일본 초읽기 5회라서 여유가 있다고는 해도 이런 승부처는 정말 떨리죠. 지금 이 중앙 쪽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과연 잡으러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타협을 할 것이냐 또 잡으러 갔을 때 백이 사느냐 죽느냐 네. 뭐 그런 모든 것을 수익게 하기 위해서는 1분 가지고는 뭐 많이 부족하겠죠. 아, 그쪽을 먼저 물어보네요. 네, 조수는 뭐 연장책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김지석 선수 고민이 많겠습니다. 과연 집으로 돌아서면 형세가 어떨지, 잡으러 간다면 또 이 대마를 잡을 수 있을지. 네. 갈등입니다. 타협을 한다면 이쪽을 일단 젖히고 뭔가 타협이 될 텐데 백이 그냥 이렇게 살아주면 흑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백도 뭔가 해보긴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기 전에 최대한 괴롭히면서 늘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끊을 때 받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쉽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개가를 먼저 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타협을 했을 때 이기면 그냥 쉽게 가는 선수들이 있고 수일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왠지 김지석 선수는 대마 수읽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한 점을 그냥 잡나요? 그 수는 선수 자리는 아닌데요. 백이 손을 빼도 밀면 살아 있습니다. 넘는 것과 네. 이쪽이 맞보기죠. 뭐 백이 여기까지 둘 필요도 없이 이 장면에서 이쪽을 두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네, 갑자기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이런 곳에 한 칸 뛰면 중앙 접전에서는 흑이 손해가 큰데요. 김지석 선수가 지금의 이 흐름이 이기는 흐름이라고 보고 이런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애초에 이 끊어서 이쪽을 끊고 갔을 때는 유리한 바둑을 여기서 결정을 짓겠다는 뜻이었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잡으러 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떨렸던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할 거라면 그 전에 좀 쉽게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뒀을 때는 잡으러 가서 끝을 낸다는 확신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좀 흔들리네요. 네, 역시 받아주지 않죠. 네, 이건 확실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둬서 이기면 가장 정확한 판단이겠습니다만 아까의 개가를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중앙 쪽에서의 처리는 김지석 선수답진 않습니다. 네, 이러고 지금 그냥 여기를 이어서 끝내기를 하는 것인데 네, 흐름이 이상합니다. 뭔가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 바꾼 것 같아요. 네, 중도에 뭔가 작전을 네.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산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정말 추격을 많이 당했고 네. 그나마 이제 추격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역전이 아니면 네. 다행이죠. 이제 그 정도로 중앙에서의 이 접전은 김지석 선수답지 않은 이 명백한 실패입니다. 애초에 흙이 지금 여기를 끊고 이쪽을 끊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이의 지배 형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흙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점은 세 점대로 잡혔고 중앙으로 백이의 머리를 내밀었고요. 그렇죠. 네. 확실히 흐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네, 흐름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뭔가 전단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평소에 김지석 선수 대국할 때 보면 대국 중에 이제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냉정하게 뭔가 판을 둘러봐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실수를 하는 경우에 바둑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정말 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아, 돌이켜보면 흙이 여기를 잡은 다음에 백이 한 칸 뛰니까 흙이 바로 여기를 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쪽에 접점만 놓고 보면 흙이 이렇게 해서 세 점을 키워서 잡히면서까지 백을 잡으러 가다가 그냥 여기를 중간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한 칸을 띄었죠.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끝내기가 승부가 됐습니다. 2015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석 선수의 약간 미스가 나왔고요. 네. 중앙 접전에서 김지석 선수가 상당히 우세했던 바둑을 결정타를 날리려다가 지금 실수가 나왔고요.
박스웨 선수에게 맹추격을 허용했고 지금은 역전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역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네, 한번 빠르게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이은수도 약간의 버팀수인가요?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사석은 백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사석까지 합쳐서 8, 14, 18. 결국은 두 집을 낸다고 보면 이제 20집입니다. 나중에 이쪽 부근은 흑의 권리가 될 확률이 높고요. 네, 여기를 두고 이어서 받는다면 서른네, 마흔, 쉰, 백집이 56집 정도 납니다. 네. 네, 그 정도 나고요. 흑은 여기는 흑에 걸리고 보통 이런 곳은 반반을 세거든요. 백이 끊으면 백이 한 집이고 흑이 두면 흑이 6집이 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세면은 2.5 정도인데 일단 3집 봐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9집, 11, 15, 네, 딱 여기까지 63집이 납니다. 그럼 아까 156집이었죠? 네, 반집인데요? 네, 지금 계가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에 넣지 않았던 부분이 각자 주장하는 것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백은 선수를 쥐고 있고요. 흑은 제가 여기를 4집으로 봤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집으로 쳤는데 그 외에 더 불어날 여지가 있긴 합니다. 바둑은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역전까지는 아니고 굉장한 미세한 바둑까지 왔습니다. 중앙에서 흑이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바둑이 미세하다면 그 전에 얼마나 좋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확실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최강으로 버티는 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네, 뭐 정확한 수익기가 동반이 된다면 결정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중앙 쪽은 이 공간도 넓고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김지석 선수답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냉정해야죠, 김지석 선수.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세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서 흑집을 좀 낼 수 있다면 그때는 집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아무리 세어보아도 미세합니다. 네. 자, 한 수 한 수가 뭐 살 얼음판을
걷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100을 이제 56으로 세긴 했는데 이제 이 단수가 무조건 100에 걸리라면 100도 57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흙집을 센 것을 보면 여기까지는 샜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57까지 나고요. 네. 그렇다면 57대 63 덤은 7집 반입니다. 방금 전에 계산에서는 이제 흙을 여기까지를 집을 세줬는데 뭔가 더 불어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좀 애매합니다. 네, 서로 지금 확정된 집은 만만치 않은데 이제 발전성 면에서 변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구이저우와 저장팀이 2승 1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장전에서 김지석 선수가 패했을 경우는 또 달라지죠? 네, 이 한 판이 지금 승점 2점짜리 판입니다. 저장팀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 승점 3점, 지면 1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네. 구이저우 팀은 지면 한 점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기면 2점을 가져갑니다. 서로 2점짜리의 판입니다. 네. 이 중국 갑조 리그는 최대로 승점을 얻었을 때 한 라운드에서 3점까지 얻을 수가 있고 또 한 점도 얻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판에 2점이 걸린 판이라면 뭐 지금 상황 팀 관계자들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면서 구경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팀 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김지석 선수의 끝내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자리거든요. 이쪽의 흙의 집 모양과 이쪽에서 뭔가 백이 나중에 이런 부분을 노렸을 때 그런 뒷맛 그 양쪽이 조금 불안 요소인데 아직까지 흙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지석 선수는 지금 무엇보다도 냉정함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처리를 보이는 것은 그래도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도 큰 자리네요. 네. 이 바둑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실수가 실수를 낳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바로 이창호 선수죠. 실수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냉정을 되찾아서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는 것이 이창호 선수가 대단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세돌 선수도 그런 면이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이 냉정함에 있어서 최강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김지석 선수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바둑을 계기로 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냉정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중앙 쪽에 처리만 잘 되면 안 나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쪽이 관건입니다. 지금의 형태만 놓고 보면 김지석 선수 이 한 칸 뛴 수랑 이 급소 자리까지 가는 것이 판단이 좀 어렵긴 합니다. 모양은 여기까지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전에 선택한 수법이 좀 더 변화의 여지는 적죠. 이렇게 늘어서 두면 이제는 뭐 거의 확정 가니까요.
백이 여기를 끼우면 이거는 당연히 반발을 해서 이 백의 사활을 추궁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이 납니다. 이제 대신에 패를 잇지 않고 중앙에 집을 냈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고요. 백이 패를 따내는 자리도 해소한다고 보면 굉장히 크네요. 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집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들여다본 자리가 선수여서 백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뒷맛이 나쁘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근, 네. 이 부근을 백이 노리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겼습니다. 중앙에서는 흑이 포인트를, 그리고 우변은 백이 먼저 갔기 때문에 또 그 득실을 따지는 것도 어렵겠네요. 네, 여기서 집은 좀 냈습니다. 아까 제가 이쪽에 계산할 때 그리고 계속 그 후로도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다음에 젖혔을 때 백이 막지를 못합니다. 귀에서 수가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아야 돼요. 그럼 꽤 크죠. 그럼 백은 여기를 젖혀서 받을 확률이 높고 흑이 여기를 잇는 것이 이제 끊는 것을 봐서 선수라고 보고 이 정도로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약간 애국개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여기 찝는 뒷맛이 있는데 그냥 이곳은 쉽게 백이 처리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이고요.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조금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 네. 끝내기를 했군요. 그리고 이 패가 무엇보다도 변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둑이 미세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쪽도 약점이 있었죠. 네, 그쪽도 굉장히 큰 자리죠. 집으로만 봐도 한 6집 반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바둑이 스위의 선수가 패감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자리를 따냈을 때 이 패를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흑이 여기서 6집 반 끝내기를 했을 때 이 패를 다음 패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거라면 두 번 둬서 이 정도의 가치라면 이쪽이 더 네. 현실적일 수도 있겠죠. 지금 참 서로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요. 그쪽 뒀네요. 네. 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이 막지를 못합니다. 막으면 뒤에서 끊고 구수가 성립이 되나요? 다시 단수를 치고 안에서 살게 되죠. 네. 그럼 젖힐 때 백이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본다면 다음에 들어가는 것까지 거의 선수가 될 테고 선수 5집짜리입니다. 후수로 치면 10집짜리의 큰 끝내기입니다. 백은 그래서 받았고요. 네, 그래도 이 교환을 흑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의 애국개가가 그렇게 티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국개가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했습니다.
여전히 그 흙 6점이 끊기지는 않죠. 이쪽이 뭐 끊어지긴 끊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끊는 사이에 네. 더 큰 피해를 백이 입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이 결행을 못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여기를 두었을 때 잡으면 단수 치고 뭐 단수 칠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만 젖혀도 네,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네. 네, 미세하긴 미세할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바둑이 미세해지는 순간 특히 김지석 선수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따냈을 때는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선수의 평소 성향을 보면 네. 꽤 낙관을 하고 있다가 결정타라고 날렸는데 결국은 대실패로 끝이 났고 그러면서 미세해진다면 분명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후에 둔수를 보면 금방 냉정을 찾은 것 같기도 네, 해요. 어느 정도 냉정을 찾은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끝내기에 모든 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네, 이제 국면 자체는 좀 단순해졌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개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흙이 여기를 잇는다고 보고 개가를 하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살 때 지금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여기를 잡으러 간다면 네. 여기가 선수이고 이쪽이 선수입니다. 다음에 환격이 있나요? 먹여쳤을 때 이 뒤에 있는 두 점까지 살릴 수가 없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서 백이 살아 있으니까 흙은 그쪽을 결행하는 것이 악수는 아닙니다. 여기를 두고 살 때 이겼다고 본다면 여기를 이어야죠. 간명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백은 이 부분이 커 보이는데요.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석은 스위의 선수가 2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사석과 합쳐서 4집, 8, 17, 20, 23, 30, 38, 40, 50, 58집이 납니다. 여기는 단수를 치고 나서 이쪽을 반반으로 센다면 100집은 58집 확정이 되어 있고요. 흙은 15, 18, 20, 30, 40, 42, 50, 60, 68집. 그럼 10집 차인데요. 네, 방금 전에 계산으로 반면 10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중국 룰에서 반면 10집이라면 2집 반인데 제가 지금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로 봤거든요. 이렇게 두고 젖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3집이 확보가 되면 흙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백이 뭔가 뒷맛만 없다면 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약간 있긴 있네요. 네. 그 2점을 잡힐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런 곳이 선수면 일단 이수가 가능은 하네요. 이렇게 되면
네, 이 양쪽이 맞보기라서 끊어지진 않습니다. 이쪽이 통하면 여전히 바둑은 네. 미세합니다. 아니면 중앙을 그 좌중앙을 이게 지키고 패를 하는 건 어때요? 이 부분을요. 네, 그쪽을 지키고요. 우변에 패를 좀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이 네. 흙이 이겨 있다면 여기를 두고 나서 이제 하면 가장 깔끔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버텨야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를 이어도 제 느낌으로는 약간이라도 흙이 좋거든요. 네. 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 흙의 입장에서 가장 깔끔한 마무리라면 이제 여기를 잇고 백이 여기를 둘 때 아예 이쪽을 지켜버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건 뭐 백이 찔러놨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백이 여기까지는 단수를 치겠네요. 그럼 이제 이쪽을 받고 나서 넘겨주고 개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상황에서 여기를 당하고도 약간 좋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거든요.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거길 끊어갑니까? 제 느낌으로는 지금 끄는 수는 김지석 선수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이 좀 흙의 집을 깨는 데는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곳은 가장 큰 자리가 두 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찌르고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둔 다음에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하는 것이 네. 백의 최선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흙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흙이 일단 여기를 한 칸 띄면 아예 손해가 없죠. 백이 한 집이 늘어났지만 원래 제가 세 집을 세고 있었던 자리가 지금 네 집이 납니다. 그럼 아예 손해본 것이 없고 이러고 나서 아까처럼 흘러간다면 처음에 계산했던 반면 10집의 백선입니다. 이건 깔끔한데요. 물론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끝내기는 중국냉기 일이답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다시 냉정을 되찾은 김지석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요. 저는 굉장히 미세하지만 흙이 좀 남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흙이라면 그냥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 느낌에는 반면 9집은 최소한 이길 것 같습니다. 백이 상변을 안 두고 또 중앙을 밀었네요. 네, 그 교환이 된다면 이제 득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제 여기를 두고 받으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분명 득이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반발을 해서 뭐 부분적으로 득도 없고요. 지금 이 바둑은 김지덕 선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중앙은 왜 이 좌중앙 왜 그렇게 정리를 했는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쪽 부분적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은 흙이 4집, 백이 1집이 났으니까 흙이 3집이 났습니다. 네. 근데 아까 찌르고 이쪽 단수를 쳐놓으면 여기가 흙이 4집이거나 혹은 무가거든요. 그러면은 2집이죠. 그럼 지금 자체로 집으로도 한 집 손에 끝내기 수순상 여기를 두면 마지막 끝내기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서 아까 그 수순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흙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불리한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순이었고 그것을 놓치는 순간 김지석 선수의 승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김지석 선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2015 중국 갑조리그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